CBS 김수정, 송선교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 분 더 계신데 이제 휴가 중이라 오늘 못 오시고. 오늘 네, 수상은 네, 못 하시고. 좋습니다. 이제 두 분 기자님 모셨는데 오늘 이제 민주언론상 시상식이 있었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상을 받으셨습니다. 8월 민주언론 실천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간단한 소개와 수상 소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송 기자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길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CBS 송선교입니다. 저희 이번에 민주언론 실천상을 받게 됐는데 저희가 3명 다 CBS 신입 기자거든요. 그래서 신입 기자 동기 셋이서 이렇게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되게 의미가 깊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그리고 언제 입사해요? 네. 저희 올해 1월에 1월이요? 있습니다. 네. 몇 명 입사한 거예요? 3명이랑 3명 입사했는데 3명이 동기가 야, 네. 대박이다.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언론상 실천상.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수상 소감 말씀. 네. 네. 저희 이번에 취재하다가 들은 말 중에 이제 내년에 또 이런 사고는 일어날 것이다. 내년이 아니라 매년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게 되게 마음에 불을 지피면서도 동시에 이 문제의 핵심을 짚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 기사 덕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사실 실상은 이 시스템은 아직 고쳐진 상황은 아닌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사 안 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는 예. 동시에 어쨌든 이 기사 덕분에, 그리고 앞으로 취재로 이런 맨홀 사고 아니면 노동자 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수정 기자님도 일단 자기 소개하고 이 기사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야 그럴까요? 수상소감이 그러면 될것 수상 같아요. 소감 김수정 네. 기자님 수상 소감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자기 소개부터.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 CBS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입사 동기시고 한 분 더 계시고 세 네. 분이서 같이 기사 쓰신 거고, 기사에 대한 소개를 그러면 네. 김수정 기자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기사 어떤 기사였죠? 이건 이제 금천구 맨홀 사망사고, 저희가 그 이름을 이제 서류에 가려진 죽음의 책임 이렇게 달았는데요. 7월 27일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때 금천구 가산동에서 이제 상수도 누수 긴급 복구 공사 작업을 하던 중에 이제 노동자가 맨홀 아래로 들어가서 질식사를 했던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또 낮 최고 기온이 거의 34도에 달했던 폭염 속에서 또 벌어진 사고여서 그때 당시에 이제 쭉 보도가 됐었는데, 이제 당연히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당시에 뭐 안전 매뉴얼이나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뭐 노동자가 제대로 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일을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기본적으로 다 체크하죠. 하게 언론도 되잖아요. 체크하게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했던 거는 유족들도 좀 이렇게 만나 뵙고 하다 보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이제 고용 관계나 실제 소속됐던 그런 업체가 이 사고가 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 남부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이 그 사업을 낙찰한 업체 소속이 아니라 다른 업체 소속인 것 같은 그런 정황을 발견을 해서 하청에 하청 이런 네네.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좀 취재를 깊이 있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결국에 밝혀진 것은 실제로는 그 낙찰을 받은 업체랑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노동을 했지만 실제로 어떤 사업주 밑에서 지시를 받고 일했는지, 또 당시에 오랫동안 일했던 업체는 또 따로 있고, 또 급여조차도 다른 업체에서 받고 있었던 이런 사실관계를 계속 파악하면서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던 기사였습니다. 급여를 다른 데서 받는다는 거는 그냥 뭐 그럼 하루 뭐 알바식으로 와서 일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급여를 이제 아까 말했던 낙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랑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계약을 맺어놓고 실제로 이 분은 그 업체와 그 해당 사업에서 중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참여하고 있었던 또 다른 업체가 있었어요. 중장비 임대차 계약이 이제 뭐 그
공사를 할 때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뭐 트럭 이런 것들을 이제 대여해주는 그 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던 근로자였던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그 업체의 대표가 하는 또 다른 상하수도 업체가 있는데 와, 엄청 복잡하네요. 이거 지금. 그 업체에서 네. 사실상 급여를 계속 받아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실제적으로 누구 밑에서 계속 일해 왔는지 또 급여는 누구에게서 네. 받아왔는지를 네. 종합해 봤을 때는 이제 발주한 수도 사업소에서 알고 있는 그런 고용 관계가 아니었다.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저희가 계속 파헤치려고 했던 거는 이걸 알아야지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그렇죠. 네. 질 것인가가 정해지고 네. 또 이제 이런 사고 발생했을 때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나 업무상 과실치사나 또 나아가서 중대재해처벌법 네. 위반 혐의도 누가 누구에게 대상이 적용을 되냐. 할 것인지 요거를 이제 가려내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걸 계속 취재했던 기사였어요. 아까 그 유족분들 얘기하셨는데 사실 취재 나가면은 제일 난감한 취재가 빈소 취재거든요. 정말 가기 싫고 가가지고 뭐 환영도 못 받고 당연히 환영을 해줄 리가 없고 가가지고 되게 큰 비극을 당한 분들에게 뭐 저 어디 기자인데요 하면서 네, 이게 되게 네. 난감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네, 저희도 이제 사고 발생하고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셨을 때 바로 질식을 해가지고 이송이 돼서 그 다음 날에 바로 돌아가셨던 분들 이제 빈소가 바로 차려졌고 그때 이제 차려진 당일에 갔었어요. 저도 근데 네. 그때 밤에 갔었는데 저도 앞에서 거의 한 40분, 50분 동안 못 들어가고 제가 또 올해 입사했다 보니까 빈소 취재를 처음 해봤어요. 장례식장 취재를 처음 해봐서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뭐 말을 거는 것도 좀 너무 죄송스럽고,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 서성이다 보니까 그 유족분들도 저를 이제 계속 제가 보였나 봐요. 네, 그렇게 네. 쟤는 약간 누군데 저렇게 계속 서성거리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때 이제 제가 결국에는 해야 되니까 네. 용기를 내서 또 음. 앞에 가서 말을 걸었고 저는 좀 약간 유족분들한테 다가갔던 게 물론 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애도의 모습도 보여주면서도 저는 약간 제가 같이 좀 분노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사고잖아요. 그런 폭염소에서 일을 하다가 또 실제로 뭐 마스크나 이런 안전 장비 없이 맨몸으로 내려가셨던 거고 또 그 전에 그런 안전 밀폐 공간 작업 매뉴얼 이런 걸 보면은 맨홀 유해가스를 측정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정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작업이었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렇게 먼저 다가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이 유족분들도 너무 황망한 그런 상태였던 게 이 숨진 노동자분이 정말 35년 동안 이 그 공사 일을 했던 네. 베테랑 배관공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왜 이렇게 안전 장비도 없이 내려갔는지 이해가 안 이해할 된다.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이런 빈소 취재뿐만 아니라 뭐 하청업체나 뭐 서울시에 대한 관계자 취재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더 비협조적이고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좀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일단 저희가 유족분들 만나뵌 것 외에도 좀 뭐 유족분들만 만나뵙는 게 아니라 회사 관계자도 만나야 할 것이고 네. 사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뭐 목격자들도 찾아봐야 할 것이고 한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고 현장이랑 그리고 이제 아까 김수정 기자가 말해준 그 실제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 네, 기업으로 그 당시에 추정되던 그 기업도 저희가 찾아가고 했었는데 네네. 일단 사람이 나오긴 해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저보다 어리거나 저의 나이대인 분을 이제 내보내가지고 이제 막 맞게 하고, 맞게 하고. 근데 그래서 그때 막 어쨌든 제가 무슨 막 공격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입장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도 아마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자를 거부하고 네. 못 들어오게 하셨던 걸 보면은 뭔가 그때 저희가 그런 어떤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이렇게 파봐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게 다른 취재 중에 그 CCTV가 있으면 예. 그때 그 사고의 정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고 음. 어떻게 들어가서 얼마나 있다가 사망을 하셨고 막 그렇죠. 이런 게 보일 수 있는데 거기 현장에 제가 모든 CCTV랑 블랙박스를 다 이렇게 해봤는데 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단련 있는데 네. 선이 빠져 있거나 아. 아니면 일부러 모형으로 해놓으셨거나 아. 그래서 그런 게 좀 이게 비협조적이었다기보단 그런 부분이 취재에서 좀 아쉬운 게 있었고 그래서 아마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경찰 분들께서도 CCTV를 못 땄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확보를 못 하셨다. 네네네. 그러니까 네. 이런 그 노동 현장에서 사실은 안전에 책임이 있는 사실 그 업체 네. 뭐 이런 곳들이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청에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베테랑 노동자도 이런 한순간의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짚으신 것 같습니다. 김수정 기자님 막 말씀을 하고 싶어서 보신 건가요? 어떤? 네. 경청 경청이었습니다. 경청은 기자의 첫 번째 덕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덕목이 뛰어나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합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상 받았던 첫 방송을 했을 때 네. 경향신문 우혜림 기자가 네. 오셨잖아요. 그 네. 우혜림 기자도 1년차 아니셨어요? 지난달도 신입 기자였어요. 민주언론 실천상이 사실 뭐 연차 보고 상 주는 건 아닐 텐데. 저희는 전혀 뭐 어떤 정보가 없이 그냥 네. 기사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연달아서 이렇게 신입 기자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수상하셔가지고 훌륭한 언론인들 언론계의 미래가 밝습니다. 네, 언론 노조의 미래도 밝고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도 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사회부에서 취재를 하면서 좀 관심을 더 갖게 된 거예요? 너무 면접 질문 같은. 어떻게 오게 됐나요? 저는 솔직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막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따로 찾아보고 네. 공부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 막 노동 문제니까 열심히 해야지 막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건 네.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기자라는 게 노동이고 뭐고를 나눠서 바라볼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억울한 죽음이 될 수 있는 네. 상황이고 노동자이고 말고 떠나서 네. 뭐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였다 쳐도 예. 뭐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면 저희가 취재를 했을 팩트를 것이고 네. 파인딩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억울한 네. 죽음과 억울한 일들을 알아보려다 보니까 된 것 같고 근데 보통 또 이제 사회부에서 있다 보니까 네. 보통 억울한 죽음은 노동계에서 많이 나오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이번에 보도가 이제 지자체들이 파악한 어떤 그 뭐 현장의 상황, 실태 이런 것과 실제 노동 현장이 괴리되어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준 보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간극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지. 이게 이 금천구 말고도 이제 올해 계속 맨홀 사고가 계속 있었잖아요. 예. 뭐 인천 계양 맨홀 사고부터 시작해서 금천 그다음 이제 강서구 등촌. 맨홀 예. 네네 사고였는데 세 사고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발주 업체가 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었다는 인천이 이제 인천환경공단에서 발주를 했고 금천은 이제 서울시 아리수본부에서 했고 강서는 강서구청에서 했고 네. 근데 이제 공통점이 다 이제 발주한 공공기관이 이제 공공기관은 이제 그 경쟁 입찰 공고를 올려가지고 예. 경쟁을 해가지고 네. 낙찰되는 방식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데 네. 실제로 낙찰된 업체들이랑 이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겠지만 네. 현장에선 그런 괴리가 계속 있었고 인천의 경우에도 하청에 재하청에 해가지고 무자격 업체가 했다는 그런 네. 의혹도 나왔었고 근데 이렇게 저는 괴리가 있는 게 이번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좀 보면은 다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닌데 이게 문서 문직하지. 서류상으로만 네, 있고 네. 현장에서는 결국 지켜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현장에서. 근데 그게 안 돼서 결국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걸 관리 감독할 책임자가 없거나 없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안 하거나
더 올라가면 발주처에서도 사실 그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근데 서류상으로 작업은 해놓지만 뭐 예를 들어 시공 절차나 뭐 매뉴얼, 뭐 안전 장비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체크는 다 하지만 실제 시공을 할 때 현장에서는 뭐 그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한다거나. 확인 안 한다거나 이런 사실 게 좀- 오히려 민영 업체보다 공공기관이 뭔가 발주하고 하면 관리 감독 훨씬 더 원칙적으로 사실 해야 아무튼, 되는 건데 네. 현장은 또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고 네. 사실 이재명 정부 되고 나서 그런 산재 사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에서는 강조를 하고 안전 중시하는데 여전히 공공기관조차도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민주노총에서 그 노동부 장관이랑 간담회를 네.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노동부 장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히려 공공기관 지금 사고 나는 현장의 상당수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곳인데 오히려 이런 지자체나 어떤 공공기관이 발주하면 기관장의 임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 뭐 그런 거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자기 임기 내에 이걸 빨리 뭔가를 해결해 내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오히려 공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공공기관 발주해서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게 되는 빨리빨리 오히려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에 맞춰서 실적을 내야 하니 그 안에 서두르다가 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그게 좀 되게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또 이제 맨홀 공사가 상하수도 뭐 누수 복구 공사 네. 뭐 되게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시민들의 네. 생활도 불편해지는 네. 필수적인 네. 공사인데 제일 위험한 공사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그 공사가 몰리는 시기가 이제 여름이나 이렇게 계절마다 좀 특성이 달라서 이거를 계속 고용한 상태에서 작업자들을 하기가 쉽지 할 않아요.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일용직으로 또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안전 관리 안 되고. 그렇죠. 왜냐면은 뭐 교육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사실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하면은 되게 일회성 네. 수준의 교육을 네. 받을 수도 네.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네. 기자님이 처음 말씀하신 이런 기사를 써서 상을 받았지만 더 이상 이런 기사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재해 사고를 다루는 또 언론인으로서의 이제 역할도 이제 좀 새롭게 이제 좀 뭐 이렇게 배우신 것도 있을 것 같고 새롭게 생각 드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노동자 안전, 이 노동에 있어서의 안전을 위해서 언론의 취재 방향은 좀 어때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취재 방향이요. 네. 취재 방향이요. 취재 방향 방향 말고 언론은 노동 안전을 위해 뭘 해야 되는가? 노동 안전을 위해 노동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라던가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또 언제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를 하고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이번 사고가 진짜 다 잘 지켰는데 네. 진짜 어쩌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돌아가셨으면은 네. 저희도 더 이상 뭐 어떻게 비판하기도 어려웠겠죠.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네, 네. 이번 사고가 그 금천구 사고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정황이 나온 게 맞고 네, 네. 근데 또 뭐 불법이 없었더라도 실제로는 어떤 불합리한 현 상황이 있다거나 네, 하면은 네. 그런 것들을 뭐 늘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네. 김 기자님은 혹시 이게 사고라는 게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번 기사처럼 그런 취재를 계속 하는 건데 저희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그 고용 관계나 임금 뭐 이런 걸 되게 집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사 기관과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 그 담당하는 관계자도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냐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하려면은 그냥 너가 이 고용노동부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맞는지만 그러니까 업체 이름만 알려달라. 나도 아는 게 있어서 그런다. 막 이러면서 계속 약간 막 딜을 하려고도 해보고 했는데 근데 뭔가 하면서 느낀 게 금천구 이 맨홀 사고가
그러니까 읽는 독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폭염 속에서 노동자가 숨 너무 안타까운 사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게 그냥 그날 딱 하루에 발생한 그 사고라고 해도 이제 저희는 끝까지 고용 관계가 어떻고 막 이걸 다 이렇게 취재하다 보니까 이 사고로 이제 구조적인 또 문제점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 또 네. 이게 단순히 이 경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경우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이런 노동자 안전에서 언론이 가져야 될 방향은 저는 사고 하나하나 사소하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대중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고도 끝까지 취재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구조를 파악해서 보여주는 게 어쨌든 뭐 이 뒤로 이제 또 이런 특별 사고가 감동이나 이런 것도 할 것이고 네. 산재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의미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조리한 것들을 계속 찾아내서 고발해내야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부 기자 이제 앞으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류의 사건 사고가 이제 늘상 벌어지면 약간 무감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사에 보면 그냥 뭐 인터넷에 뭐 석 줄짜리 네 줄짜리 기사로 그냥 끝나고 말 사안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걸 누군가 두 분 기자처럼 뭐 세 분처럼 이렇게 찾아가서 찾아내고 더 고발하고 해야 현장에 있는 뭐 관의 역할도 그렇고 아마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건데 왜 이렇게 집착해라고 하는 입장으로 아마 맞아요. 했을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가려고 하고 했을 건데 그럴 때도 계속해서 하나하나 더 찾아내야 그 안에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뭔가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그 불법적인 하청을 준 업체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소홀했던 뭐 수도사업소 뭐 관계자라든지 뭐 누군가 뭔가 책임을 느낀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네, 제가 오늘도 아까 오후에 유족분이랑 통화를 하고 왔거든요. 오는 길에. 근데 아직 그분들한테는 끝난 게 아닌 게 이분들이 이제 산재 처리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책임자들이 다 자기 소속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이 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유족분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사무실을 막 찾아가고 뭐 어떻게 연락처를 구해서 막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이번 사고에서는 책임을 그렇게 느끼고 이런 사람이 없어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본인이 알겠죠. 그러니까 네. 나의 책임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저희에게 혹은 뭐 공개적으로 내비친 경우는 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게 남부수도 사업소에서도 이제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이 어쨌든 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술했던 게 우리가 못 봤던 사이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신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누구는 이걸 하고 있었고 누구는 이걸 하고 있었고 누구는 이걸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아니, 현장에 감독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 감리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 있었어요. 그걸 다 총괄해야 되는 소장이 있고 그 사람도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이 된 상태고 있는데도 사고가 벌어. 근데도 이제 다 약간 책임을 좀 피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또 유족분들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것 때문에 더 그래 그건 알겠고 한번 이제 결국에는 책임자를 가려야 되니까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더 또 이런 마음으로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도가 나가고 나면 또 이제 사실은 뭐 노동계나 산업계에서 뭐 이러저러한 뭐 조치들이 있기도 하고 뭐 고용노동부에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또 후속 취재가 또 중요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또 해결이 됐나 이런 뭐 하청을 주는 관행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뭐 제도적으로 뭐 보완이 됐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후속 취재도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또 쭉 또 이제 따라가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사실은 사회부 이제 초년 기자들은 사회부에 보통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 이슈를 담당하셨겠지만
또 다른 또 관심사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앞으로의 뭐 포부나 노컷뉴스 기자로서의 어떤 기대하는 목표 이런 것들 좀 짧게 한 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이걸 한 같습니다. 10년 뒤에 보면 어떤 느낌이 뭐 저부터 할까요? 네, 송 기자님. 면접 많이 보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노동이든 뭐든 일단 억울한 일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억울한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 시스템이나 어떤 불합리한 관행 같은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걸 늘 따라가서 취재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게 뭐 노동 현장이 되든 뭐 나중에 뭐 정치가 되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의 일단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대부분 기자들 좋은 기사들이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배들이 하시듯이 그런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네. 김 기자님도 예. 네, 저도 앞으로는 계속 이제 저희가 사건팀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다양한 현장에 가게 될 텐데 항상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런 현장 취재를 할 때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좀 당사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좀 이렇게 빨리빨리 좀 현장에 달려가가지고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보고 또 좋은 그런 뭐 기사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그렇게 열심히 좀 뛰어다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라이브 하면서 아까 수상소감에서 말을 못했는데 기억하고 있군요. 계속 어쩐지 지금. 계속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불안한 것처럼. 첫 번째 그 차례였는데 네네네네. 지금 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될까요? 네네. 아까 사실 그 상 받으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취재 때 제가 정말 너무 감사했던 분이 저희 캡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을 빌려가지고 김구현 CBS 김구현 캡에게 너무 김구현 감사드린다는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선배들께도 너무 감사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 얘기 기자님은 안 하고 송 나오는 기자님은 별로 안 고마우신 거죠? 송 기자님 아까 저희- 시상소감 때 얘기를 했습니까?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SBS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김구현 캡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네. 예, 두 기자님 그 수상 또 함께 하신 기자님 한 분께도 수상 너무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조합 활동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